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 자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광주시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일터 사망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동구 혼수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충장로 4가에 세워졌습니다. 북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 보증 지원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에서 137번째, 국내에서 3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광주시와 담양군 전 지역, 화순군 일부 지역에 걸쳐 1,050여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걸쳐 있습니다. 또 무등산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 서석대와 입석대 등 20개의 지질 명소와 아시아 문화전당과 중록원 등 42개의 역사 문화 명소가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3일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학교 자치 조례안을 확정하고 6월 이후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학교 자치기구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등을 가리키며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기구를 설립하게 되고 권한과 활동 영역 명시,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광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집계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2,200여 건에서 2016년 2,950여 건으로 740여 건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 13명이 숨지고 21,4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교 시간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뉴스를 분석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긴 하지만 요즘 이제 지자체장 선거에 좀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조금 아무래도 관심이 낮은 게 사실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곳이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나요? 네,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요, 광주, 전남 2곳 등 전국에서 7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네. 광주에서는 서구갑,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광주 서구갑 같은 경우에는 송기석 전 국회의원 자리를 대신할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출마를 하시나요? 예, 서구갑 선거구에는 현재 12일 기준으로 등록된 후보가 예비 후보죠. 약 5분 정도가 되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로 박혜자 전 국회의원, 네. 그리고 송갑석 노무현재단 광주 운영위원이 등록을 했고요. 네. 또 민주평화당 후보로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김명진 예비 후보, 네. 그리고 기독당의 한정배 예비 후보, 무소속 김홍주 예비 후보 이렇게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후보자들이 지금 출마를 한 상태인가요? 예, 이 지역구에서도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의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네. 서삼석 전 무안군수, 그리고 백재욱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고요. 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전략 공천설도 좀 흘러나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그 재선거에서는 사실 의석수가 121석에 불과한 민주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석 확보가 중요한 선거가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공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전략공천 후보를 선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돼서 논란이 좀 됐었었는데요. 네. 서구갑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꾸준히 특정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얘기가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이어서 이제 서구갑에서도 지난 12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접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가닥이 잡힙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한때 당에서는 전략공천을 만지작거렸는데 시민들의 반발 등 여론을 감안해서 경선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먼저 서구갑 같은 경우에는 치평동이나 내방동 등 광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이제 행정 중심 네. 그 대표적인 지역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 어떤 토박이 주민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이나 어떤 민심 흐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좀 토박이들이 좀 많은 지역일수록 연고 등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좀 상대적인 현상이 있고요. 따라서 후보들에 대한 인물 비중이 좀 크고요. 또 민주당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또 상대적으로 민평당이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경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민평당 후보가 본선에서 그러니까 6월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에서는 아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서삼석 후보와 이제 백재우 후보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단일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민평당에서는 이제 이윤석 후보가 사실상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6월 3일 날 이제 같은 이제 결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영암, 무안, 신안 선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월등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 민평당이 이 지역,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기반을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여서 네. 그 선거의 영향에 따라서 지역민의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네.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소식을 또 들려주실 건가요? 예, 요즘에 광주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지금 매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 광주시의회 입구에서 밀실조례 폐지라는 피켓을 든 1인 시위 장면을 좀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는 이제 광주시가 지역 사회복지 시설과 이제 단체들의 회계나 인사 등을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조례인데요. 네. 이제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인권 보장도 감사 내용을 이제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조례 안에. 네, 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이제 시의회가 이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실을 이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이 조례는 중복 규제다. 기존에 네. 있는 조례하고 또 중복해서 규제라 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광주시장이 시의회에 재의결을 제의를 이제 요구하는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제 재의결을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 단체대로 이제 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논리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를 받는다는 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닌데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필요한 조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광주 지역에는 한 2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여기 네. 들어가는 비용만도 한 9천억 정도 시민의 세금이 지금 들어가는 네. 것이 맞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감사는 당연하다 하는 이런 사회복지 관계자들 시민단체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뭐 영화 도가니에 소재가 됐던 뭐 광산구 인하원이랄지 이런 곳에서는 인권 보장에 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네. 공공연하게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또 지방선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번 조례안이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더 복잡해지고 네.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례 폐기를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는 뭐 이번 조례 추진했던 시의원들을 뭐 낙선시키겠다는 의견도 공공연하게 내고 있고요. 네.
또 일부 그 조례를 추진했던 시의원들이 또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것도 사실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울 밖에 없는데 사실 지방선거만 아니었다면 광주시장도 과연 이렇게 쉽게 재의결로 입장 선회했겠느냐 하는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사회도 지금 현재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또 시의회는 재의결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국장님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예, 방금 그 말했던 것처럼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조례는 사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제 선거 전국과 맞물리면서 이제 미묘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또 찬반이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추진했던 일부 시의원들도 상당히 입장이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후유증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일단 16일 날 찬반 투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희지부지 되다가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광주시의 사회 복지를 좀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장로 4가에 혼수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제막식은 김성환 동구청장을 비롯해 충장로 상인회와 번영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형물은 3m 높이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팟타일을 이용해 한복을 입은 여인을 표현했고 외부에는 LED 조명이 비추게 됩니다. 혼수의 거리 상인회는 이번 조형물 제막을 계기로 귀금속과 한복, 전문 맞춤 의상실이 다수인 충장로 4가에 시민들의 발길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 보증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북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7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 동안 연 2%의 이자 차액을 보존합니다. 저희 KCTV 광주방송이 스마트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KCTV 광주방송은 9일 한국 CNT와 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른바 ESS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상업운전에 들어갑니다. KCTV 광주방송이 한국 CNT 포항공장에 구축할 ESS는 12메가와트시 규모로 향후 15년 동안 총 73억여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CJ헬로 그리고 KCTV 광주방송과 공동으로 ESS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회사에서는 전력비 절감을 통해서 시멘트 제조원가 절감 그리고 또 국가 에너지 절감 시책에도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앞서 KCTV 광주방송은 CJ헬로와 ESS 사업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CTV 광주방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ESS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케이블 TV를 기반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를 토대로 가정용 에너지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에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거나 피크 시간대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광주의 독립영화관을 개관했습니다.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문을 연 광주 독립영화관은 총 105석 규모로 국내외 우수 독립영화를 비롯해 지역에서 만든 영화나 우수 단편 영화 등을 주로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오는 5월 2일까지 3주 동안 개관을 기념하는 기획전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추천하는 독립영화 상영과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 등이 마련됩니다.
또 매달 광주 영화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메이드 인 광주를 통해 지역 영화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그림책을 펴낸 민중화가 홍성담 화백의 그림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80년 5월 당시 남구 송암동 저수지와 뒷산에서 놀다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두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민주주의를 원했던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건 현장을 16장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5월 영령을 향한 아름다운 헌정을 주제로 5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운동화 비행기 모형 포토전과 주인공의 죽음 체험 등 관객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남북 간 화해 모드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66년 조국 분단의 아픔을 서정으로 희화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40여 년간 분단의 역사와 아픔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민중미술화가 송창 화백의 66년 분단 서정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분단에 대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평면과 입체 설치 작품들과 작가의 인터뷰 영상, 아카이브 자료의 감상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66년 분단 서정전은 오는 6월 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5-6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 9개 시도에서 약 500명의 교원을 광주로 초청해 5.18 직무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시교육청이 수립한 올해 5.18 민주화운동 전국화 추진 계획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은 장애인 등이 투표소에서 느낄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 점검해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광주시와 시선거관리위원회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남대학교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문화전문대학원 오픈캠퍼스를 개설했습니다. 오픈캠퍼스에서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의 현장 수업이 진행되고 이 가운데 일부 강의는 시민 청강이 가능하도록 개방했으며 특히 시민 참여형 현장 세미나 등도 열리게 됩니다. 7초등학교의 놀이터와 쉼터, 독서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인 소소리 도서관이 마련됐습니다. 소소리 도서관은 유휴 공간인 복도까지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활용 면적을 넓혔습니다. 중흥초등학교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과학 어울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교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 행사를 기획, 준비, 운영함으로써 학생 자치 활동이 활성화되는 여건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